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투표하려면 뽑을 사람을 정해야 하는데 정보는 정말 너무 많고 복잡하고 시간도 부족하죠. 그렇다고 깜깜이 선거가 되도록 두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약 택배 뜯어봐야 압니다 마련하고 있고요. 그동안 비교적 관심도가 낮아서 더 찾아보기가 어려웠던 시의원 후보들의 공약을 또 인물을 낱낱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각도로 비교해 보실 수 있게 라디오와 유튜브 멀티 플랫폼으로 기획을 했는데요. 라디오 본방송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사람을 뽑아야 하는지, 각 후보의 공약은 어떤 내용인지 유희정 기자와 함께 짚어보고요. 또 각 당의 관계자들 모시고 유권자는 몰랐던 선거 뒷이야기도 저희가 후반부에는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희정 기자와 함께 남구 1, 2, 3 선거구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울산 MBC 유희정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연휴인데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남구 1, 2, 3 지역구 살펴볼 텐데요. 네. 이 지역구 특징을 먼저 좀 짚어볼까요? 네, 여기 1, 2, 3선구가 어떤 곳인지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구가 울산에서 선거구가 가장 큰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1, 2, 3 지역구의 후보님들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봤을 때 네. 청년과 관련한 그런 정책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됐었거든요. 네. 각 후보들도 좀 짚어보죠. 네, 남구 1선거구의 경우에는 지금 3명이 출마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안창률 후보는 지방 공무원 출신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 북구의 전 더불어민주당 이상원 국회의원이 활동할 때 거기서 선임 비서관을 활동하면서 정치 경력을 쌓았고요. 네. 현재는 행정사로 일을 하다가 이번에 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박용걸 후보가 나왔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당의 수석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울산시 의회의 시정홍보위원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게 울산시 의원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예. 이게 울산시 의회에서 하고 있는 활동을 홍보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진보당에서는 양수경 후보가 나왔는데요. 양수경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울산 여성의 부설의 지역 아동센터에서 센터장을 지낸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보당 울산시당의 남구 중소상인 살리기 공동대책위원장을 지내면서 정당인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남구 2선거구입니다. 여기가 아까 신정 4동과 옥동이 해당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는 2명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서진수 후보가 나왔는데요. 현재 대통령 직속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장걸 후보가 나왔는데 이장걸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현직 울산시의원입니다. 네. 7대부터 울산시 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돼서 지금 재선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이번에 3선에 도전하는 후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남구 3선거구는 삼호동과 묵어동이 해당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후보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후보가 4명이 출마를 했죠.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정덕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 언론인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고요. 현재는 민주당 울산시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당인입니다. 두 번째로 국민의힘의 안대룡 후보입니다. 이분은 지금 남구 의원으로부터 정치 생활을 먼저 시작했는데 네. 6대 민선 6대 때 남구 의원을 맡았는데 당시로서는 울산 최연소 구의원이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됐고 예. 이후에 7대 남구 의원도 맡은 다음에 8대부터는 울산 시의원에 도전을 해서 당선이 됐고요. 이번에 재선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당에서는 한결의 후보가 나왔는데요. 여기도 재밌는 것이 시의원 후보로서는 역대 최연소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2006년생이거든요. 네. 가장 젊은 후보가 울산 전역에서 가장 젊은 후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진보당에서 청년 활동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미래민주당에서는 권수찬 후보가 나왔는데요. 이분은 이력이 좀 독특하십니다. 육군 대위 출신이시고요. 이후에 건설기업에서 직원으로 이력을 쌓으셨고 최근 몇 년 동안은 택시기사로도 일을 하신 적이 있으시대요. 네. 그리고 현재로서는 새미래민주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후보로서 나왔습니다. 예. 자, 유희정 기자와 계속해서 남구 1, 2, 3 광역의원 후보들이 어떤 정책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 짚어볼 텐데요. 자, 키워드 앞서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청년 정책, 옥동 군부대 이전 부지, 시내버스. 네.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네, 먼저 청년 정책부터 살펴볼게요. 아까 남구가 굉장히 큰 선거구라고 말씀드렸는데 인구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네. 인구가 20만 명이 넘어서 굉장히 큰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 수도 많아요. 그래서 청년의 인구수가 거의 8만
7만 명 가까이 돼서 네. 울산 어느 지역보다 청년 인구가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구 자체가 많고 이른바 학군지로 몰리다 보니까 청소년들, 학생들의 비중도 굉장히 높은 곳이고 또 울산 유일의 종합대학인 울산대학교도 이 지역구 3호동 무거동 쪽에 있죠. 삼성거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청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1차로 한번 울산을 떠나고 또 대학교를 졸업할 때 2차로 울산을 떠나는 이른바 청년 탈울산 하는 현실에 가장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각 선거구마다 청년 관련해서 떠나지 않게 붙잡아야 된다라는 정책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도 했어요. 분명히 태어나는 인구는 어느 이상이 되는데 네. 커보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쯤까지 청년 인구가 급격하게.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분석이 깔린 결과일 텐데요. 맞습니다. 그러면 청년 정책으로 각각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까요? 네, 먼저 선거구별로 좀 나눠서 얘기를 해볼게요. 1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신정 1, 2, 3, 5동이 해당된다고 했는데 여기도 뭐 다른 이슈도 있지만 역시 청년 이슈도 굉장히 많은 곳이라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진보당의 안창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울산대학교가 있는 건 참 좋은 일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모자라다. 그래서 국립대를 좀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 네. 라는 주장을 했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실천에 옮길 수 있을지는 차후에 계획을 세우거나 유치 활동을 해야 되는 일이겠죠. 그다음에 이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이장걸 후보가 있었습니다. 이장걸 후보 말로는 여기가 신정 4동과 옥동, 아까 소위 말하는 학군지가 해당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학군, 그러니까 울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공교육과 사교육의 여건이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는 정착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소위 말해서 자녀 교육이 떠나면 옥동을 떠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옥동 주민들 입장으로서는 여기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좋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이 여기서 창업을 한다거나 일자리를 가짐으로써 여기에 계속 머물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자리를 확보한다거나 청년들이 창업하거나 스타트업을 만들 때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삼성거구입니다. 여기가 이제 무거동, 울산대학교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네. 공약이 가장 활발하게 나왔던 지역이기도 해요. 일단 민주당의 강정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문화공간을 조성해야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 얘기로 내놨습니다. 지금 울산대 앞에 상권이 다 굉장히 침체돼서 힘들고 다 임대로 나와 있고 빈 상가밖에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상권이 어디냐면 울산대학교 정문에서 길을 건너서 이어지는 소위 바보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상권인데 네. 여기 상권은 대부분 음식점이라거나 카페라거나 어떤 뭐 술집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중심으로 돼 있어서 일방적으로 소비를 하는 문화지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선호하고 자신들이 창작이나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지금 상권에 제공을 함으로써 주변 상권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로 이어지는 문제. 그러니까 울산대에서 학생들이 그렇게 와서 타 지역에서 울산대에 진입하거나 울산에서 진학을 하고도 졸업하면 다른 공간으로 가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지금 이제 울산에 청년들이 머물지 않는 문제가 그럼 뭐냐부터 생각을 해보니까 네. 대부분이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호하는 성별이나 아니면 그 업종에서 생각하는 인재상의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또 그런 제조업조차도 산업 전환, 소위 말해서 AI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그나마 일자리도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그런 걸 대비해서 여기 울산대학교 학생이든 이 지역의 청년들한테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교육이라거나 이런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서 창업이나 새로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예. 그다음에 진보당의 한겨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구체적인 입장들을 굉장히 많이 내놨어요. 네. 먼저 아까 앞에서 나왔던 비슷한 내용인데 1선거구에 민주당 안창률 후보가 내놨던 것과 비슷한 걸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민간 기업도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민간 기업이니까 우리가 지역의 청년을 채용해라. 지역 출신의 혹은 지방대학교 출신의 청년을 채용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공공기관하고 성격이 다르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겨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 청년을 채용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주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울산시에서. 그렇죠. 예. 울산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청년을 이만큼
지역 출신의 청년을 뽑았다. 아니면 지역 대학교 출신의 청년은 이만큼 뽑았다는 실적이 확인되면 그만큼 청년을 고용한 데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주자는 거죠. 그게 직접적인 임금에 대한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울산시나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줘서 지역 청년들이 여기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우회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안대룡 후보하고 비슷하게 청년의 월세를 지원하자는 얘기 있었고요. 앞에서 다른 후보가 울산에도 국립대학교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한겨레 후보는 거기서 더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울산대학교를 국립대학교로 만드는. 바꾸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했는데요. 이렇게 제안한 근거가 뭐냐라고 했더니 지금 정부에서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뭐냐면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서울대 같은 우수한 인재가 모이는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을 서울 말고 전국 각지에 10개를 만들자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수한 인재들이 반드시 서울대에 가지 않고도 지역에 있는 국립대에 진학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마련하자는 거죠. 그런데 울산에는 현실적으로 지금 대학이 유니스트와 울산대 두 군데가 있긴 합니다만 유니스트도 완벽한 국립대로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어렵고 또 종합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예. 과가 특정한 종류의 특히 이과 위주로 치중돼 있다는 문제가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립대의 필요성이 절실한데 지금 상황에서 새 대학을 만드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 울산대를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울산대가 만약에 국립대가 되면 지역의 학생들이나 주민들한테 뭐가 좋은 거냐라고 했더니 일단 국립대는 학생 뽑는 수 자체가 워낙 많다. 그리고 등록금이 저렴하다. 라는 것을 주된 이유로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지원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국립대와 사립대 등록금 격차가 많이 벌어지니까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새미래민주당의 권수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와 주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청년들이 머물면서 일을 하고 돈을 모으면서 이 지역에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전월세에 머무를 수는 없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러면 여기서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서 울산에서 내 집을 마련하고 최종적으로 울산에 정착할 만한 어떤 장기적인 플랜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또 비수도권에서 근무하는 청년들 그러니까 지역의 기업에 지역의 인재들이 온다거나 혹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인재들이 왔을 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지 않고 울산에서 계속 머물면서 끝내는 울산에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찾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전국에 서울대 10개 만들기.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러면은 울산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네요. 예, 사실 그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게 지금 소위 말하는 지거국 그러니까 지역별로 지방 거점 국립대학들 있잖아요. 예. 사실 그 지방 거점 국립대학들의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뭐 장학 사업이라거나 연구 과제라거나 이런 것들 지원을 많이 해서 실제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가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두기는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거의 이제 소위 말하는 서울대 수준의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가는 대학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울산에 그런 대학이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는 저희가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후보들이 유치하자. 새롭게 만들자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혹은 기존의 종합대를 바꾸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네. 기존의 울산대 같은 경우에는 재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재단이 완벽하게 국립대로 전환될 수 있는 게 현실성이 높습니까? 현실화가? 사실 가야 될 길이 좀 멀기는 합니다. 일단 그 재단을 이걸 소유하고 있는 그 재단에서 국립대로 전환할 의사가 있는지부터가 사실 중요한 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또 이제 지역의 울산대 정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은 편이지만 요새 많은 지역 대학들이 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대학들이 많다는 것도 현실이고 청년 인구가 계속 줄어드니까요. 그렇죠. 왜 소위 말해서 벚꽃 지는 순서대로라는 네.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울산도 초장기적으로는 종합대학의 학생 수요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 라는 부분을 아마 전제로 두고 한겨레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사학재단이 국립대로 전환하는 것에 찬성할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지는 조금 더 따져볼 여지가 많은 이건 좀 공약인 장기적으로 당장 그렇죠. 해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네, 그리고 예. 그 재단의 의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시내버스 이야기 이제 좀 해볼 텐데요. 네. 시내버스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사실
공약 내용에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지금의 시내버스 체계는 불편한 게 맞다라는 데는 대부분의 후보들이 다 동의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왜 그럼 불편하냐라고 했을 때 인기 노선에만 차들이 몰려 있고 내 집 앞에 오는 차선이 없다라는 얘기를 주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주민들이 주로 이동하는 생활 패턴과 버스의 노선이 맞지 않다라는 문제를 가장 많이 제시를 했는데 이거는 지난번에 사실 중구에서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문제점을 지금 예. 얘기를 하신 거죠. 조금 의아한 게 남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중교통 사정이 꽤 괜찮은 지역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또 트램 1호선이 그 지역을 지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대중교통에 대한 불만과 또 공약이 많이 나올까? 이게 좀 의아한 지점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요 지역구의 특성을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버스 노선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지역이 삼산로 지역입니다. 네. 근데 이제 삼산로에 가장 많은 버스 노선들이 중복 배차가 되고 있는데 이게 남구 태화강역을 시작으로 해서 공업탑 로타리까지 이어지는 일자 노선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남구 1, 2, 3선거구를 보면요. 자, 남구 1선거구는 신정 1, 2, 3호동, 그다음 2선거구는 신정 4동과 옥동, 남구 3선거구는 3호동과 무거동입니다. 삼산로랑 접점이 별로 없는 지역들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 집 앞, 내 동네로 오는 노선이 별로 없다는 문제를 남구인데도 불구하고 실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트램의 경우에는 지금 트램 1호선이 버스가 집중돼 있는 노선, 삼산로 바로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태화강역에 시작해서 삼산로를 쭉 돌아서 지금의 공업탑 로타리를 이제 교차로 체계로 바꾼 다음에 네. 문수로 옥동 쪽으로 이어지는 노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버스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노선을 트램이 그대로 가게 되니까 지금 당장 트램이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그 트램이 우리 동네에 오는 건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선거구에서 버스 관련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각 정당별로 후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좀 네.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예, 여기서는 이제 개별 노선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중구가 이런 얘기가 좀 더 많이 나왔었는데 남구에는 후보들의 특징이 버스 운영 제도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측면의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측면에서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울산 같은 경우에는요. 전국 7대 특광역시 중에 유일하게 버스를 민영제로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회사가 노선 운영이나 관리를 주도를 하고요. 그러다가 적자가 발생하면 지자체가 그거를 메워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점에는 대부분이 다 이제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민간 업체가 운영 구조나 노선을 결정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수요가 많은 삼산로라거나 집중이 되는 곳들에 비슷한 노선들이 중복 배차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사람이 많고 수요가 몰리는 곳에는 버스가 수시로 오는데 안 그런 곳에는 버스가 거의 많이 오지 않는 문제 이런 것들이 만성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적자 노선에 울산시가 지원을 한다고 해도 이 민간의 버스 업체들이 수익이 나는 노선에 집중적으로 배차를 해놓고 적자가 나고 운영 수요가 적은 곳에는 버스를 적게 투입하고 그마저도 적자를 나는 것을 울산시한테 보전만 받는 형식으로 가게 된다면 자, 이 업체들 입장에서는 적자가 나는 노선에 최대한 적게 투입을 하는 것이 낫겠죠. 그러다 보니까 울산시가 적자폭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적자를 지원하는 것이지 수익이 날 만큼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적자를 지원한다고 해서 외곽 노선의 그 배차 간격이 좁아지거나 배차량이 늘어나는 건 아닌 겁니다. 그 보전되는 금액이 제 기억으로는 400억 원이 넘었던 맞아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워낙에 그러면은 많은 돈이. 준공영제라든지 공영제로 전환된다면 네.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거겠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이런 대중교통의 문제는 심지어 서울시도 적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기본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사업에 다시 가깝다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을 내서 뭔가를 한다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같은 대도시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대중교통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걸 감안해야 되는데 다만 그것을 민간 기업한테 적자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자체가 그 적자를 본인이 책임지는 형태로 갈 것이냐에서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정할 수 있는 방식이 준공영제냐 공영제로냐 가는 것이냐인데 네. 공영제는 쉽죠. 그냥 지자체가 전부 다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스 다 소유하고요. 노선도 다 소유를 하고 버스 노선을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인지 배차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울산시가 다 결정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 시민이 네. 만족도가 올라갈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민간 업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수익성을 중심으로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영제의 경우에는 적자를 보전해 주는 거지 그 노선에서 수입이 더 나게끔 해주지는 않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적자 노선의 배차가 어느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는데 공영제인 경우에는 공공의 어떤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수요가 적더라도 배차 간격을 일정 간격 정도 이하로는 좁게 만들어준다거나 하는 정책을 좀 더 공격적으로 펼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적자폭이 많이 발생한다는 문제는 네. 있습니다. 그 중간적인 형태를 택하고 있는 것이 준공영제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민영제에서 틀은 유지합니다. 근데 공영제에 준할 정도로 지자체가 권한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가 노선이나 설정이나 버스 배차를 어떻게 할지를 다 정해준 다음에 적자는 보전해줄게. 이런 식으로 가서 적자 노선에 외곽 노선에 강제로 더 배차를 많이 하게끔 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후보별로 이제 공약을 어떻게 내놨는지가 중요해질 텐데요. 일단 준공영제를 구체적으로 얘기했던 선거 이제 후보는 1선거구 민주당의 안창률 후보였습니다. 네. 이 후보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준공영제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고요. 같은 선거구 진보당의 양수경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울산은 면적이 워낙 넓고 적자 노선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완전 공영제로 가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울산시가 이 정도의 지출은 감수하고 울산교통공사라는 걸 설립해서 버스를 다 걷어들인 다음에 공영제로 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의견들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트램 얘기가 나왔었어요. 지금 트램 1호선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버스가 가장 집중되는 삼산로 노선에 대부분 그 1호선이 지나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트램이 워낙 길고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을 태워 나를 수 있으니까 지금 삼산로에 지금 집중돼 있는 버스들을 다 외곽으로 돌리자. 그래서 트램이 들어서면 그때부터 바로 노선을 개편하자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교통비 지원 제도를 강화해서 버스 이용률 자체를 늘려서 적자 노선이 더 이상 적자 노선이 안 되게 만들자라는 좀 새로운 제안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외곽 지역은 수요가 부족해서 적자가 나는 것도 있는데 버스가 자주 오지 않으니까 거기 지역들 주민들이 버스 타는 걸 포기하고 다른 교통수단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방법으로 제시되는 것은 울산시가 몇 년 전부터 노년층에게 일정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어린이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동량이 많은 청년까지 지원폭을 확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 수요 자체를 늘려서 버스의 적자를 해소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이동량을 많아지게 만들자. 이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네. 이 공약들이 여러분의 생각에 어디에 부합하는지는 한번 잘 따져보시고 한 표를 행사하실 때 참고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자, 이제는 그 옥동 군부대 이전 부지 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일단 옥동 군부대 이전은 확정이 되었죠. 그렇죠. 네, 확정이 돼서 지금 이제 공사를 하고 이제 청량 쪽으로 옮겨가기로 했는데 실제로 군부대가 이전해서 지금 군부대 부지가 빈 땅으로 남는 시점은 아마 2029년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재밌게도 후보들이 다 비슷한 얘기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여기는 공약에 큰 차이가 없었는데 여기는 지금 민주당 후보나 국민의힘 후보나 다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문화체육시설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설할 기반시설이 있어야 되고 녹지 공간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문화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울산대공원 안에 체육시설이 있기는 한데 네. 그 옥동 지역과 신정 사동 지역의 많은 수요를 다 커버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해결할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데 동의를 해서 이쪽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도 필요하다. 지역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한다거나 도서관 문제도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울산 도서관이 남구에 있기는 한데 여천동이라서 이 지역 주민들과는 좀 거리가 있고 그렇죠. 지금 옥동에 남부 도서관이 있기는 하지만 낡고 오래돼서 좀 이용에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문화시설 같은 것들을 이 군부대 부지에 대폭 늘리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옥동 군부지는 물론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울산대공원이 녹지가 있기는 하지만 군부대 쪽은 반대쪽이죠. 그래서 녹지가 아무래도 부족하고 내 집 앞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작은 공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조성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후보든 이걸 민간에 맡겨서 뭐 아파트를 짓거나 하는 개발에는 모두 다 반대를 하고 네. 지금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시설을 개발하자. 이런 쪽으로 지금 몰렸기 때문에 사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비슷한 쪽으로 복합문화 공간과 주민들의 편의 공간이 갖춰지는 곳으로 그렇죠. 개발이 되겠구나. 그 네.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예, 지금으로서는
후보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전 선거 후보들을 인터뷰할 때랑 네. 이번 선거 후보들을 인터뷰할 때랑 정말 차이가 많이 느껴지는 게 이전에는 진보 성향의 후보, 보수 성향의 후보의 그 공약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거의 비슷해요. 예, 사실 그 보수인지 진보인지 헷갈릴 정도로 맞아요. 너무나 공약 내용이 비슷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사실은 이게 중구 때도 비슷했던 문제인데 이게 시의원의 단계로 내려왔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의원들은 자기가 속한 지역구들의 현안 위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녹지 공간을 어떻게 조성하고 청년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하면 대부분 내놓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약이 겹쳤던 것 같고 버스노전의 문제의 경우에도 뭐 준공영제로 갈 것이냐 공영제로 갈 것이냐 방향성의 차이일 뿐이지 지금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를 하다 보니까 나오는 대책들도 대부분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울산 MBC 유희정 기자와 남구 1, 2, 3 광역의원 후보들의 공약과 쟁점, 이슈들 짚어봤습니다.